1980년대 일본은 세계 2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GDP가 높았고 잠시 동안 1인당 GDP는 미국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그 규모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합쳐야 겨우 비길 정도였다고 하네요.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그 당시를 거쳐온 일본인들은 80년대를 다시 못 올 향수처럼 너무나 그리워합니다. 그럼 왜 일본인들은 그 시기를 가장 그리워하는지 우리 세대들이 모르는 그 당시 일본의 분위기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일본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거대 국가인 미국이 일본의 공세에 맥을 추지 못하였고 심지어 미국의 상징 중 하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한 개인이 일본인 부동산 업자에게 팔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일본이 미국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차를 돌고 온 한 비즈니스맨이 말한 발언이 일본의 기세를 대표할 정도로 대외적으로는 세계 인류 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일본 국내도 여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물씬 풍기게 되었는데요. 1970년대까지도 그래도 근면성실하게 살았던 일본 국민들이 1980년 중반 이후 버블 경제의 시작을 계기로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진무일의 최고의 호황기답게 일본의 버블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길거리에는 외제차 수입이 급증하여 벤츠 주력 모델이던 W101, 1902는 너무 많이 보급돼 코벤츠로 불렸으며 BMW 230은 롯봉기 코롤라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밤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디스코 클럽인 줄리아나 도쿄와 마하라자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헌팅과 흥청망청 술을 마셔대며 젊음을 지겠습니다. 특히 여성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발라로 클럽에 올라 춤을 추기 시작하였고 토미오카 고교 댄스부가 2017년 패러디로 제안한 춤이 바로 그 시대의 스타일과 춤이라고 합니다. 가부키초의 유흥가에서는 호기로 술집 단골 아가씨에게 그 자리에서 가게 하나를 내준다는 말도 있었고 프리터도 이때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취업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새로운 낭만적인 라이프 스타일쯤으로 취급받았다고 하는데 지금과는 완전 다른 대접이죠.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노동시간 최장국가 중 하나였고 당시에는 주당 44시간 노동제였기 때문에 야근은 물론이고 토요일 오전에도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건 당연했습니다. 국내외에서는 여러모로 지적받는 일이 많아지자 1987년 주 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차츰 노동시간을 줄이기 시작했고 때마침 시기가 버블이랑 겹치면서 여가 시간도 늘어났고 돈도 넘쳐서 테마파크 붐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야자키현에는 한때 세계 최대의 워터파크라는 전설이 전해지는 오션돔이 생겼는데 이에 하우스텐보스도 비슷한 흐름을 타고 생겼으며 그 외에 여러 지방도시의 테마파크나 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물론 80년대 초에 생긴 도쿄 디즈니랜드가 흥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 일조하기도 하였지만 말입니다. 대부분이 거품이 꺼진 뒤 하나둘씩 망했고 오션돔도 거품이 꺼지더니 세계 최대 워터파크라는 명성이 부색하게 파리만 날리다 2000년대 중후반 망했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패션으로 넘어가면 당시의 일본 길거리 패션은 미국과 유럽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버블 시기에 여유있는 생활상을 반영하듯 옷감이 많이 들어가는 오버핏이 유행하였으며 당시 디자인 업계에서는 자켓의 경우 자연스러운 주름이 잡히는 것이 멋스러운 것이라 여겨 남방과 셔츠의 경우 카라가 크고 품이 넓은 오버핏 셔츠와 굵은 넥타이가 주류였습니다. 한국의 지금 패션과도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네요. 버블 시대 이후로는 서브컬처, 특히 애니메이션이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는 아닙니다. 오히려 1980년대 초부터 TV에서 쫓겨나기 시작해 OVA를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일하는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받는 돈이 특별히 많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애니메이션의 버블이 혜택을 받았다면 디즈니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야겠죠. 특이한 것은 일본인의 베토벤에 대한 병적인 사랑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에 대해 돈과 인력을 때려박아 메머드급으로 팽창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매년 2월 중순 혹은 하순에 도쿄의 실내 체육관인 료고쿠 국기관에서 5,000명의 합창단을 모아놓고 공연하는 국기관 5,000명의 제국 콘서트가 1985년부터 시작하였고 간사이 지방에서 가장 큰 이벤트에 올인 오사카 성홀에서 10,000명의 합창단가 공연하는 산토리 1만 명의 제구, 히로시마 최대 이벤트 올인 히로시마 선플라자에서 1,000명, 2,000명 규모의 합창단과 공연하는 제구 공연이 시작된 것 역시 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겪은 중장년층들은 이 같은 방송에서 나오는 버블기 소비 생활은 과장되었다고들 많이들 합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 모든 국민이 초호화 생활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상류층의 과소비 현상이 극단적으로 두드러진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심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물론 재산을 크게 불린 서민들도 있고 취업도 쉽고
임금도 높았지만 많은 서민들은 비싼 부동산 값으로 대출 상환에 곤란을 겪었고 장거리 출퇴근에 시달렸습니다. 버블 경제의 수혜를 모두가 누리지 못했지만 그 평범한 서민들도 인접국 국민들보다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린 건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누릴 만한 곳은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영국령 홍콩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본인들의 자신감과 활력을 보여주는 영상,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버블 경제에 행복했던 일본인의 모습을 담은 코카콜라 광고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